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제2후보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의 목적은 단지 이기는 겁니다. 보수는 산업화 서사를, 진보는 민주화 서사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에 의존하는 정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원칙과 상식 이제 탈당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잔류 선언한 게 오히려 약간 그 탈당 선언 자체를 묻어버리는 약간 기이한 현상이 어제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을 지키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자, 근데 뭐 또 이제 세간에는 현근택 부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약간 거치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결국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현근택 그 보도가 JTBC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저 기류는 있었어요. 그거는 뭐 맞고요. 첫 보고가 나왔을 때. 예. 다만 그 현근택 그 보도가 JTBC가 보도가 나온 게 언제였지? 약간 그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지역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왜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나오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피해자가 소위 말해서 공개적으로 페북에서 계속 저격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공개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SNS에다 글을 남겼었고요. 예. 그래서 왜 이거 사과 안 하냐, 그리고 사과한 거가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역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난 일요일 날 원칙과 상식에 원래 모이기로 했는데 그때 윤영찬 의원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근택 이 보도가 있기 전이고 이미 그때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윤영찬 의원을 만난 전 의원 인사의 얘기에 따르면은 소시민적 삶 뭐 이런 단어까지 나왔대요. 소시민적 삶? 네, 더 깊이는 말을 안 해. 본인의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당이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사로 나왔어요? 아니, 기사 안 나왔지. 아, 그래요? 네. 그럼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뭐 내가 진짜 여기저기서 다 듣잖아. 아, 이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예 뭐 그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영찬 의원이 이 얘기 저 얘기 뭐 다 하시더라도 그냥 본인이 보기에는 남아서 있는 게 공천받고 배지 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물론 말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친문도 있었고 뭐 당연히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세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원우 의원 말리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제가 보기에는 구질구질하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냥 좀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윤영찬 의원은 진짜 말 그대로 사면초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해법이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을 지키기로 했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결국 공천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살에 발살을 치더라도 시기나 상황이 그렇죠. 이게 윤영찬 의원의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오판과 오산의 결정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참 그게 공교롭게 또 발표한 당일에 또 이렇게 되고 보도가 또 며칠 전에 나오고. 한번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뭐 아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웃이 된다라고 된 다음에 여기 지금 하위 20% 컷오프 뭐 지금 한다라고 하잖아요. 윤영찬 의원이 거기 돼가지고 아예 컷오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때 그러면 갑자기 내가 원칙과 상식에 신당에 합류하겠으면 이럴 건가요? 그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남아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든지. 아, 그런 식의.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게 고뇌가 있었고 또 이 당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아무리 네. 봐도. 그러니까 구태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욕을 덜 먹지. 뭐 본인의 막 10년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당이 변한 것도 없고 통합 비대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체제 그대로 유지되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다가 안에서 남는다? 이게 누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3명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빨리 판단해서 빠지던지 네. 그거를 탈당하는 당일날 이렇게 하면은 이 3명에 대해서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좀 많이 아쉽다. 이분의 판단에 대해서.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네. 앞으로 이낙연 신당 쪽으로 뛰어들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영찬 의원은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죠. 동아일보라는 인연도 있고 그 네. 외에 다른 여타 인연을 통해서 두 사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죽했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도 마중을 나갔던 인물이 윤영찬 의원 아닙니까? 는 그렇게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이 사태에서 가장 난감한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일 거예요. 가장 믿었던 영찬이가 왜 그래? 이럴 텐데 그런데 저는 뭐냐면 이런 상위 사태가 앞으로 공천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왜냐면 지난 2020년에 180명이 당선됐잖아요. 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천 못 받는 사람, 자객 공천으로서 뭐 감찰 당하는 사람, 적격 부적격인데 적격인 줄 알았는데 부적격 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거의 민주당의 공천 과정 자체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중에서 공천을 아예 못 받거나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네. 지금 중앙당 창당을 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이낙연 신당이. 그러면 저는 여기에 올라탈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사례를 보니까 앞으로 모든 의원들의 판단 근거는 민주당의 이념 NO, 이재명 대표 NO, 공천. 공천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행동을 지배해버릴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게 원칙과 상식 신당에 뭐 합류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고문이 됐건 뭐 어떤 예, 요거는 조금 제가 원칙과 상식도 좀 비판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다 비판. 그러니까 다 까고 있어 내가. 민주당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토론회, 토론회 선거제도 갔다 오신 거 토론회 아니에요? 갔다 왔죠. 거기서 약간 좀 기분이 나쁘셨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기분이 나빠 있고요. 항상 이런 식 그날도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러세요? 예. 반응이 어땠나요, 현장에서? 아니 다들 숙연해졌지. 저놈이 이러면서 저놈이. 예, 원래 쟤는 저런 스타일이다 다 알기 때문에 뭐 그런데 원칙과 상식하고 이낙연 대표 쪽에도 좀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힘싸움이 조금 약간 선을 조금 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저는 그 원칙과 상식의 이분들의 이 스탠스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낙연의 졸개가 아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네. 이낙연 대표가 먼저 당을 만들고 우리가 합류하는 모양새면은 이게 이낙연의 졸개처럼 보이는 게 싫고 그리고 우리는 당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근데 이낙연 대표는 바깥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다가 갑자기 좀 급발진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많고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몇몇 워딩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뭐 말씀 안 드리겠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 우리의 플랫폼에 올라와라 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낙연 쪽은 훨씬 더 지금 지지자도 모여 있고 이낙연 쪽의 플랫폼에는 그러니까 창당 속도를 먼저 가다가 지금 홀딩해 놓은 상태잖아요. 잠깐 멈췄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상식 그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속도를 봤을 때 이게 보조를 맞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왜냐면은 빅텐트까지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려면은 이준석이나 뭐 이런 데들은 지금 4만 6천 명 모아놓고 가고 있는데 언제 모아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감정 같은 거 내려놓고 그게 진짜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뭔가 되게 중요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 그런 관심 안 가집니다. 그리고 이낙연 없으면은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만으로도 안 되지만 원칙과 상식만으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낙연을
거의 정치적으로 금치산자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맞지 마라. 뭐 다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신경전 좀 적당히 해라. 예, 그래서 같이 지금 뭔가 협의 박원석 뭐라 해라. 의원하고 정태근 의원하고 지금 네. 합류한다라는 소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할 거예요. 할 거고 중요한 직책을 맡을 원칙과 겁니다. 상식으로?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플랫폼은 원칙과 상식으로 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그래 이낙연 대표가 거기로 가는 걸로 그래 정해졌어요? 사실상 정해진 걸로 보면 돼요. 예. 아무튼 예, 개인의 의견입니다. 예, 개인의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 대체로 다 맞아. 나중에 보면은 다 맞아. 약간 그런 기류가 있다. 예전에 그 딴 데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1월 25일에 이준석하고 공동 창당하는 것까지 한때 논의가 됐었다가 그것도 어그러진 것도 있어요. 뭐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있어. 논의야 뭐 논의야 상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우리가 김준일 대표를 못 볼 수도 있겠고. 구속영장 날라고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신경전 좀 버리지 마라. 이게 큰 틀에서 대의가 중요하면은 지금 양당이 다 싫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지금 힘겨루기 이런 거는 좀 뭐 별로고 이낙연 대표는 오늘 그 연설 탈당 선언문에서 본인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도 세게 들어가고 지금 하셨나요? 지금? 아직 11시 오후 2시인가요? 아, 오후 2시죠? 네. 제가 그때 이낙연 대표 만나서 그 조언을 드렸어요. 본인에 대해서. 만나셨어요? 예전에. 이제 얘기 안 했나? 그 이낙연 대표 만난 얘기 내가 안 여기서?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이준석 대표 만난 얘기만 맨날. 아, 예. 이낙연 대표도 제가 만나서 조언도 드렸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본인이 성찰을 좀 하셔야 된다. 본인이 잘못한 거 되게 많지. 예를 들면은 당대표 할 때 네.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때 당원 바꿔가지고 그때 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 참패하고 그게 대선까지 지는 네.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원칙을 깬 이런 문제 이런 거는 아하. 성찰을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오늘 선언문에 상당히 포함이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기다려. 이거 예, 기억했다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예. 만약에 아니면 내일 저희 이제 회식하는 날 이제 가열차게 저희가 한번 하는 걸로. 예. 저는 뭐 하고 싶은 내일은 전체 편성을 또 논의하게 되는 그런 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저희가요? 지금 이거 폐지야 이거? 그게 아니라 패널들의 요즘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지금 상당히 또 이게 담장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왼쪽으로 넘어갈지 오른쪽으로 넘어갈지 걷고 싶어도 알 그럴 수 수가 없다. 없어요. 담장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담장이 무너져. 안전지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만 좀 고발하십시오 예. 진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누구를 만났다. 네. 또 어디 무슨 얘기를 했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또 어떤 보도가 좀 쏟아지더라. 이런데 상당히 비중을 둬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판단과 설명이.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절박함 같아요. 왜냐하면 절박함. 이준석 전 대표도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양당 텀바구니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네. 그런 절박함이 사실 심장이 둥둥 뛰고 있는 거예요. 안 뛰면 큰일 나죠. 이낙연 전 대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신중하거나 차분해 보일수록 그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힘을 무조건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두려움 자체가 공포감이 결과적으로 저는 이 빅텐트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전은 물론 있겠죠. 네. 이제 우리가 신경전이 일만 있어도 보도하고 이거 막 또 댓글 달리고 이러면 이게 10이 되고 20이 돼.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절박함이 원칙과 상식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금태섭도 그렇고 양양자. 금태섭 양양자 단독으로 나갔을 때 이게 누구의 선택을 받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들이 어설픈 수준이고 좀 엉성하다 하더라도 네. 합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절박함 때문에. 10석이라도 얻어내자.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라는 생각이 더 앞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과 그 다음에 이제 원칙과 상식 중심의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민주 계열?
총집합 느낌의 이렇게 양자 약간 흐름으로 가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 유승찬 대표도 그때 여기 나와가지고 네네네.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유승찬 대표 분석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저는 외모도 약간 비슷하죠. 아 그런가요? 훌륭하신 분이고요. 상식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네. 저도 뭐 그 분석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각계약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가장 있던 심리적 거리나 이런 거는 양양자 쪽하고 가장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연대나 뭐 합당을 한다라면은 양양자 의원하고 먼저 할 가능 이준석 쪽은 그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네.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2월 중순 이후에 이거는 결정이 될 겁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예, 어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빅텐트가 결국은 여기에 아무리 뭐 가치 명분이 있더라도 출마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현역이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 15에서 20이 나와줘야 돼요.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왜 네. 그러냐면은 그 후보자가 나갔을 때 15%가 넘어야지 이게 다 보전을 받잖아요. 자기 네. 본인 득표율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15%, 20%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의 개인 역량이 더 있으면은 다자구도에서 운이 좋으면은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느 조사도 이준석 아니면 뭐 이낙연 아니면 원칙과 상식 어디도 지금은 안 넘어요, 지게. 네. 그럼 결국에는 빅텐트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서 어떤 가치와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을 네. 결합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제 만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런저런 조언도 좀 드렸는데, 네. 어쨌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알겠습니다. 중순. 네. 2월 중순. 알겠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 더 뭐 할 말 없고. 뭐야? 지금 2부의 그 인터뷰에 네? 천하람 예. 개혁신당 그 제 멘트예요. 읽지 마세요. 멘트를 스틸하시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슬쩍 봤어요. 제가 오정보를 시청자분들께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얼굴이 제가 원래 얼굴이 까만 편인데 얼굴이 심지어 빨개지기까지 하니까 이게 그 좋은 거예요. 불편을 드려 홍조가 도는 거예요. 예, 예. 홍조. 알겠습니다. 삼국지에 장비도 홍조가 선생님, 들었어요. 그럼 그거 말씀해 주세요. 유호정 의원이 약간 지금 위치가 애매한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요거는 제가 웬만하면은 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서 자랑이나 홍보를 안 하는데 제가 지금 KBS 예. 1라디오의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예, 예. 김준일 수석 에디터도 잘렸어요, 예. 예. 저도 곧 잘려요.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저도 곧 잘립니다. 인생은 뭐 잘림이니까. 하차한다고 그럼요. 하시죠. 예. 하차한다. 고소만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하차를 하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출연한 금태섭 의원에게 제가 전 의원에게 물어봤죠. 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렇게 뭔가 도모하는데 예. 류호정 의원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개인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친하다. 아,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안 된다는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제 젠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류호정 의원과의 사이에 걸림돌이나 장벽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도모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한번 정말 어려움이 없는지 이따가 천하람 위원장 오시면 제가 한번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아니 천하람 위원장이 오면 이렇게 좀 어렵다고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들 생각을 할까요? 뭐 이렇게 했죠. 아니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유호정 의원 짧게 비판할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오늘 뭐 칭찬을 안 비전과 하시네. 예. 칭찬이 없어. 유호정 의원은 끝까지 그렇게 본인 의원직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명분이 쓰겠습니까? 그리고 천하람이 류호정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허은하는 내려놨잖아. 왜 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런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류호정이 합당하는데 류호정이 구질구질하게 계속 그런 모양새로 있어봐. 그게 되니까 그럼 정의당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물론 감정적으로 상한 거는 알겠는데 네. 예의가 아니지. 근데 김준호한테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하여간 류호정 답답하다. 의원의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지 아무튼 않습니까? 저희 정계 주요 인사들은 김준일 수석 에이터님 말을 잘 안 듣는 걸로. 안 들어. 듣는 분 많아요. 왜 그래요? 안 들어.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가 아무래도 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도를 걷고 싶은 사람들은 또 안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학원 예, 위원장이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얼굴이 굳어지네요. 아하. 왜 제가 제- 읽어야 되는데 왜 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읽어 아무튼 네 제가 읽어야 그런 되니까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두 분 왜 이러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오늘 신랄한 비판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시간이 단축됐네. 네. 아니요 평소랑 똑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재밌어서 아마 시간이 좀 짧지 않았나. 예. 다음 주에 좀 더 재밌게 제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